자, 16번. 다음 중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능률 차이는 이런 건 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표준 단가의 SP에 실제 수량 AQ와 표준 수량 SQ의 차익을 곱하여 산출된다. 맞고. 자, 가격 차이는 실제 단가 AP와 표준 단가 SP의 차익에 자, 정해진 표준 수량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량을 곱하죠. X. 정답은 2번. 3번 확인해 봅시다.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재료를 구입하는 시점에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시점에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배웠죠. 맞고. 불리한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불리한 표준 임률이 실제 임률에 비해 자, 불리한 차이는 요 왼쪽에 AQ 곱하기 AP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임률이 더 적거나 실제 임률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자, 표준 임률이 실제 임률에 비해 저렴하였다. 맞는 말이죠. 또는 실제 임률이 더 컸다. 맞는 말이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외우지 않고 이 원가 차이 분석 틀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17번 문제. 자, 주 3일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제조 간접원가 배부에 있어서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 이제 제조 간접원가 쪽이에요. 자, 조업도가 배부 기준이 직접 작업 시간이에요. 자, 직접 작업 시간이란 좀 예전에 쓰던 용어인데 직접 노동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회사의 원가 차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이다. 그래서 자, 요구사 문제 봅시다. 변동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 물어봤죠?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AQ 곱하기 AP와 AQ 곱하기 SP의 차이죠. 요게 소비 차이죠. 자, 요거 물어봤어요. 자, 세 가지 숫자 말하면 돼. AQ, AP, SP. 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이건 총 제조 간접비죠. 자, 고정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7,800원이 나오죠. 요게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죠. 즉 AQ 곱하기 AP 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요 합이 주어져 있고. 자, 실제 작업 시간. 다른 말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니까 요 실제 작업 시간이 자, 실제 조업도인 거고. 결국 원가 차이 분석에서 AQ에 해당하죠. 자, AQ예요. 3,500시간. 그다음에 표준 작업 시간. 자, SQ가 되겠죠. 표준 조업도를 의미하고 SQ가 되겠어요. 자, 현재 요거는 필요 없어 보여. 자, 변동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 작업 시간당 2.5 SP죠. 시간당 2.5. 이거 쉽네. 3,500시간 곱하기 2.5 하게 되면 자, 오른쪽 결과를 쉽게 할 수 있죠. 3.5 곱하기 2.5에서 3,500시간 곱하기 2.5에서 8,750원이다. 자, 8,750원이니까 자, 7,800원의 차이 금액 계산하면 950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추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소비 차이 950원 유리가 되겠어요. 4번.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표현.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제 표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이거 여름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제가 표현을 다 알려줬어요. 실은. 자, 다음은 주 3일에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역시 변동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 물어봤죠? 자, 요거 물어봤었고. 근데 요거는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가 제시가 됐고 600만 원. 자, 그다음에 실제 투입 시간. 즉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투입 시간이라고 언급했어요. 이게 실제 조업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 투입량 또는 실제 조업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이게 뭐냐면 조업도가 시간이라면 AQ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원가니까 AQ 곱하기 표준이니까 SP 한 거다라는 뜻이야. 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익혀둡시다. 실제 투입 시간의 AQ에 실제 조업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요게 AQ 곱하기 SP라는 의미죠.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50만 원 차이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하다는 차이. 곧바로 답을 찾아버릴 수 있어. 3번. 이렇게 답을 곧바로 할 수가 있는데 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표도 익혀볼게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자,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가 SQ죠. 근데 표준 변동 제조 간접원가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게 SQ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에다가 SP 표준 가격을 표준 배부율을 곱한 SQ 곱하기 SP예요. 자, 요 세 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요 합이 다 한글로 주어져 있는 거죠. 600만 원, 650만 원, 620만 원. 자, 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의미를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둡시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어.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익혀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 3일의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 요 금액 전체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두 번째 것부터 볼게요. 소비 차이. 이거 추정 문제네요. 자, 소비 차이가 주어져 있어. 자, 소비 차이라고 하면 AQ 곱하기 AP와 AQ 곱하기 SP의 차이죠. 15,000원 유리. 자, 유리하니까 이 가운데 칸의 합을 알고 있으면 이거보다 15,000원 맞고 왼쪽이 더 적다라는 거죠. 이 합을 알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표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 표현이. 자, 실제 작업 시간. 여기서 작업 시간이란 직접 노동 시간의 과거점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 기준 AQ를 말해. 실제 작업 시간. 자, 즉 아무런 말 없이 이거밖에 조업도의 개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인 조업도가 작업 시간 기준이라는 거죠. 즉 직접 노동 시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 기준 AQ 기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 또는 요 말 대신에 아까 앞 문제는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용어를 썼죠. 자, 실제 작업 시간 기준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하고 또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AQ 곱하기 AP가 예산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실제치가 아니란 말이야. 표준이란 뜻이야. 그래서 AQ 곱하기 AP는 자, 요 18만 5천 원은 AQ 곱하기 예산 개념이니까 AQ에 근거한 AQ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니까 AQ 곱하기 SP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야. 자, 이 말 가끔 나온다. 실제 작업 시간 기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AQ 곱하기 SP. 자, 이거는 실제 산출량 기준 예산이죠. 또는 표준 원가죠. 자, 용어를 앞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둡시다. 따라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됐죠. 요 가운데 합이 18만 5천 원이니까 자, 왼쪽이 더 적어야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요 금액만큼. 빼기 15,000원 하면 실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17만 원이구나. 1번 쉽게 이 용어만 해석할 수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1번 1번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실은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너무 한꺼번에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후회스럽기도 해. 좀 더 요 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쪽이 문제가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봐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니까. 자, 20번 문제. 주 3일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SQ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면 SQ예요. 근데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 바로 요게 뭐냐면 SQ 곱하기 SP의 개념이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라고 안 하고 표준이라고 용어를 쓸 수도 있어. 요거 물어본 거죠. SQ 곱하기 SP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의미 알겠죠? 자,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 200만 원 주어져 있고 이거 앞 문제에 나왔었죠. 실제 작업 시간 기준 AQ 기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니까 AQ 기준 예산 곱하기 SP죠. 240만 원. 이거 나와 있으니까 능률 차이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실은 불필요한 자료였어.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가 20만 원 분리. 자, 이렇게 문제를 주고 요거 합계를 물어본 거죠. 자, 왼쪽 합에서 불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더 커야 되니까 빼야 되겠지. 빼기 20만 원 하게 되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 제조 간접물가 예산액은 220만 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자, 이처럼 예산과 표준은 거의 같이 혼용했었어요. 자,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의 어떤 목적, 유형성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할 때 표준원가를 그대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떤 총액 개념을 주로 의미하고 표준은 주로 단가 개념을 의미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혼용해서 쓴다. 표준과 예산. 자, 용어적으로 혼용한다. 그래서 원가 관리하기는 실은 이런 것들이 어려워.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 뭐 기출 문제예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쪽이네요. 자, 표준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분율 SP죠. 시간당 표준 배분율. 자, 소비 차이 능률 차이. 이거 추정 문제야. 결론이 나와 있어. 자, 소비 차이가 10,000원 분리. 왼쪽이 더 크다는 거고. 능률 차이는 5,000원 유리. 왼쪽이 더 적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실제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16만 원. 자, 이렇게 용어들이 아주 다양하죠. 보통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실제를 앞으로 빼서 실제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이처럼 원가 관리하기는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제 유언에 따라 좀 의미는 똑같은데 다양한 표현을 써버려요. 이게 정해지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Q 곱하기 AP 16만 원이 주어져 있어요. 자, 뭘 물어봤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 SQ 물어본 거죠. 추정하는 문제. 자, SQ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SP는 주어져 있으니까 옮겨 적어야 되겠지. 100원. 따라서 요 한만 알면 나누기 100원에서 SQ를 추정할 수 있죠.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아 이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와야 되겠지. 자, 요 두 칸의 비교가 10,000원 차이인데 분리니까 왼쪽이 더 10,000원만큼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빼야 되게. 10,000원을 빼면 마이너스 10,000원 하면 자, 첫 번째 15만 원이 가운데 칸의 합이고 자, 유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해야 되겠지. 이게 더 적으니까 플러스 5,000원 하게 되면 15만 5,000원이 자, SQ 곱하기 SP의 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5만 5,000원 나누기 100원 하게 되면 자, SQ는 1,550시간이라는 걸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추정 문제를 좀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시간이 그닥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추정 문제는 어쨌든 보통 문제보다 레벨이 높지만 하이 레벨까지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레벨, 중간 정도 난이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 난이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2번. 자, 이번 장에 아마 30번 좀 넘어갈 거예요, 문제가. 근데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주 3일은 변동 제조 간접 비율. 역시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 문제. 직접 노무 시간에 따라 배부하며 자, 기준 조업도 직접 노무 시간은 월 3만 시간이다. 자, 기준 조업도가 나와 있죠. 자,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한 개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3시간이다. 한 단위다. 자, 2000X년 9월의 생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조업도죠. 자, 기준 조업도 시간 기준으로 실제 조업도.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 합. 자, 이것도 추정 문제죠. 소비 차이, 능률 차이.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 4,200원 유리. 왼쪽이 작다. 자, 능률 차이 3,000원 유리. 왼쪽이 작다. 자, 요 상황이고. 자, 앞에 거 옮겨 적을게요. 자, 실제 발생액은 37,800원. 앞 문제하고 좀 유사한 냄새가 나죠?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실제 조업도는 28,000시간. 요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물어본 건지 한번 봐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약간 어려운 문제 이건. 하이 레벨. 9월 실제 제품 생산량 물어봤죠. 제품 생산량 어디서 구해요? SQ에서 구하죠. SQ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죠. 실제 생산량 박스 곱하기 앞에서 보면
제품 한 개 만드는데 표준 시간이 3시간이니까 SQ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3시간 한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 기준 조업도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추정하면 되겠어요? 아까하고 유사하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 자, 두 개 알아야 되는 거죠. SQ 곱하기 SP의 요 합계 금액하고 요 합계하고 표준 배부율 SP를 알아야지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겠죠. 아까보다 한 개가 더 필요해.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유리니까 왼쪽이 더 적어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돼. 그래서 더해줘야 돼. 37,800원에서 4,200원 더하면 42,000원이죠. 아, 요게 일단 42,000원. 아, 여기에서 일단 요것도 추정이 가능해. 요거 1번이고 요것도 추정이 가능해 보여. 표준 배부율 알 수 있어. 42,000원 나누기 28,000시간 하면 아, 시간당 1.5가 SP구나. 표준 배부율이구나. 이렇게 추정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능률 차이를 이용해서 자, SQ 곱하기 SP 합을 추정할 수 있죠. 왼쪽이 더 적어야 되죠. 유리한 차이니까. 이거 역시 더해줘야 돼요. 42,000원 더하기 3,000원 하면 아, SQ 곱하기 SP는 45,000원이겠구나. 자, 따라서 45,000원 나누기 4.5 하게 되면 아, 요게 다시 45,000원 나누기 10,000시간이죠. 아, SQ가 만 시간이 아니라 만 개죠. 만 개구나. 그래서 만 개 곱하기 3시간에서 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는 3만 시간이겠구나. 실제 조업도는 28,000시간이고 자, 이렇게 추정해야 되는 거죠. 약간 하이 레벨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다음에 2번과 요 표준 배부율 그다음에 3번 요 SQ by SP의 합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왼쪽에서 쭉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 문제는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주 어려운 문제는 양쪽에서 와서 가운데서 뭔가 또 추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간 하이 레벨 문제. 자, 정답은 10,000개가 되겠어. 실제 생산량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이 레벨 문제라고 한 것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해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레벨이라고 제가 몇 문제 지금 언급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패스, 이해가 되면 이해해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두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 아직도 변동 제조 간접문과 가만히 있어요. 자, 주 3일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 간접원가의 표준원가 산정에 동일한 조업도를 적용하고 있다. 뭐 동일한 조업도니까 여기서 직접 노동 시간을 쓰겠죠.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총 직접 노무원가. 자, 직접 노무원가의 AQ 곱하기 AP 요 합계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거 약간 추정 문제야. 변동 제조 간접원가 자료가 더 많이 나와 있죠.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변동 제조 간접가 소비 차이, 변동 제조 간접가 표준 배부율,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실제 임률. 자, 어쨌든 문제 물어본 거. 일단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차이 분석 틀이 동일하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직접 노무원가의 실제 원가 총 합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다. 자, 요거 일단 체크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 봅시다. 직접 노무원가 실제 임률로 나와 있죠. 그래서 AQ 곱하기 AP에서 AQ는 모르겠지만 AQ는 몰라. 곱하기 자, 모르는 건 일단 비워두고 다시 깔끔하게 이 합계를 물어봤어. 합계 얼마냐? AQ는 몰라요. AP는 나와 있어. 실제 임률은 30원이구나 나와 있어.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예요. 자, 여기는 양쪽 다 모르죠. 표준 임률도 모르고 실제 임률도 모르고 더 이상 직접 노무원가는 정보가 없어요. 자, 뭔만 알면 그런데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액 알 수 있어요. AQ 실제 직접 노동 시간만 알면 되죠. 아, 이 문제는 요거 답을 찾는 거지만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총액을 찾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추정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동일한 조업도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 직접 노무원가의 AQ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AQ는 똑같은 거죠. 이게 요 네 개의 AQ는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자, 요걸 일단 이용하는 거죠. 자, 봐봅시다. 그러면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17만 5천 원. 요 합의. 자, 요거 곱하기 AP가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 차이 나와 있어요. 소비 차이 요 두 개 차이를 말하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소비 차이는 2만 5천 원 유리. 이것도 하이 레벨.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 SP죠. 표준 배부율이 80원 시간당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요거 박스를 찾으면 돼. 결국 요구사항은 직접 노무원가를 물어봤는데 추정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응용 문제. 자, 이거 쉽게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이거 소비 차이가 유리하니까 왼쪽이 더 적어야 돼. 따라서 왼쪽이 적고 오른쪽이 커야 되니까 더 해야 되겠지. 플러스 2만 5천 원 하게 되면 20만 원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AQ 곱하기 SP구나. 나누기 80원 하게 되면 시간 차일 수 있죠. 그럼 끝나 이게. 알고 나면 그렇게 시간 걸리잖아요. 실제 시간은 2,500시간이구나. 뭐 이 네 개가 다 2,500시간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네 개가 다 2,500시간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500시간 곱하기 자 실제 임률 30원 하게 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발생한 총액 직접 노무원가 총 실제액은 7만 5천 원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결국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소비 차이를 통해서 추정하면 거의 끝나는 문제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자, 구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많이들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문제 은행식이라고 해서 과거 기출 문제 간단한 것들이 막 나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난이도를 좀 갖춘 그래서 제대로 이 원가 차이 분석 틀을 이해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24번 문제 이제 서술형이죠. 봅시다. 자, 주 3일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으로 직접 노동 시간을 사용. 이거 응용 문제예요. 자, 이거 이론 설명할 때 했어요.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 즉 조업도가 직접 노동 시간이에요. 자, 그럼 기억납니까? 자, 직접 노동 시간 기준이라면 방금도 풀었지만 자, 직접 노무 원가의 직접 노동 시간 AQ와 SQ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AQ, SQ는 똑같죠. 이게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꼴. 뭐 그럼 뭐만 달라져요? SP 표준 임률하고 표준 배부율은 다르겠죠. 여기 이 꼴은 이렇게가 이 꼴이라는 거야. 요 수량이 이렇게 수량만 이 꼴이고 SP는 다르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자, 이 수량이 위아래가 같다면 자, 요 차이가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의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불리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 유리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알고 있느냐 묻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는 5만 원 유리했다. 능률 차이가 3만 원 불리했다. 이게 중요하고 직접 재료 원가는 쳐다볼 필요 없고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거. 자,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 직접 재료가 가격 차이는 이 정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변동 제조 간접과 소비 차이 알 수가 없어. 고정 제조 간접과 조업도 차이도 알 수가 없어. 요 직접 노무원가 요 세 가지 자료 중에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자, 나머지는 이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고 자,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3만 원 불리했으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도 불리하다라는 건 알 수 있어.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자, 똑같기 때문에 AQ가 왜냐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니까 결국 직접 노무원가 AQ, 변동 제조 간접 원가 AQ, 직접 노무원가 SQ, 변동 제조 간접 원가 SQ는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게 불리면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불리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도 불리하게 나타난다. 이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시간 안 걸립니다. 정답 3번. 자, 이론 설명할 때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 주 3일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이제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변동원가는 끝났으니까 지우고. 자, 고정원가 차이 분석도 역시 3칸이다. 하나, 둘, 3개.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실제 원가를 실제라고 적고 표준 원가 배부액을 배부라고 적고. 자, 원가를 통제하고자 실제 발생한 총액과 내가 미리 생각한 예산 총액을 비교해야 되니까 가운데가 예산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실제와 예산의 차이를 우리가 예산 차이라고 했죠. 예산 차이. 좀 아래다 적게고 추정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FOH 차이 분석 문제. 고정제조 간접원가예요. 문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위에다 달고. 자, 실제와 예산의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 하고. 자, 예산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예정 배부율 SP였고, 자, 배부는 SQ 곱하기 SP니까, 즉 표준 조업도 곱하기 SP니까 기준 조업도와 표준 조업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조업도 차이. 자,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자, 이제부터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할까요?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의 차이를 총 차이라고 한다.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그다음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예상가의 차이를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차이라고 한다. 맞고.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상가 배부액가의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죠. 맞고. 답은 4번이겠네.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에 자,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 자, 예정 배부율이라고 주로 쓰지만 표준 배부율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땡! 자,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SQ를 말해. 그다음에 단위당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 SP를 말해. 그래서 결국 이 4번은 배부액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 배부가 계산할 때는 SQ 표준 조업도 곱하기 SP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 예산은 고정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 예정 배부율 표준 배부율 SP는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FOH 예산을 자, FOH SP는 예정 배부율 SP는 자,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눈 거죠. 기준 조업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제조 간접원가 요 예산은 가운데 칸의 예산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SP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게 기준 조업도 곱하기 SP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이게 맞는 거죠. 자,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기준 조업도에 알겠죠? 기준 조업도에 조업도 단위당 표준 또는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름 맞아요. 의미. 자, 정확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거 일단 지우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6번. 주 3일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월의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 차이 얼마냐. 자, 은근히 조업도 차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요거는 AQ 개념이죠. AQ. 그다음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 SQ. 자, 여기 AQ는 변동 원가 쪽 차이 분석할 때는 중요하지만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할 때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정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실제 발생액 6만 원 나와 있죠? 이게 실제 액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예산액, 요게 예산액을 의미하죠. 예산액. 그다음에 기준 조업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조업도 차이 물어봤으니까, 자, 옮겨 적어 보면 실제 6만 원, 예산 총액 5만 4천 원. 그냥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조업도 차이 구해야 되니까 배부액만 하면 되죠. 배부액은 SQ 15,000시간 곱하기
변동원가처럼 배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변동원가처럼 고정원가이지만 배부가 이루어진다. 이게 좀 독특한 측면이다. 자,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필요하죠. 이처럼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차이 분석할 때 대부분 구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에요.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율 이게 중요해. 예정 배부율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SP가 되는 거죠. SP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요 가운데 예산액을 기준조업도로 나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구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 54,000원을 기준조업도가 나와 있죠. 맨 밑에 12,000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12,00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4.5원이 나오죠. 4.5. 이것만 구하면 되겠어. 4.5니까 시간당 곱하기 15,000시간 하게 되면 67,500원이 될 거고, 자, 54,000원 차이 13,500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작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13,500원 유리. 정답 2번. 자, 응용 문제, 추정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문제 정보 다 줬어요. 불필요한 정보 포함되어 있지만. 자, 요거 가지고 조업도 차이를 정확히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 조업도 차이 문제는 은근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여러 문제들이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 동일한 틀로 이렇게 연습하죠. 자, 주 3일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자, 단기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상과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아주 가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실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5,000원이죠. 자, 일단 뭐 물어보는가 볼까요? 이 경우 단기 고정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 물어봤어요. 역시 조업도 차이. 역시 조업도 차이를 물어봤네.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자, 실제 발생액이죠. 여기 5,000원 나와 있고 예산액도 나와 있죠. 예산액 4,000원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뭐 배부액만 알면 되죠. 배부액만. 자, 여기는 실제 시간이고 AQ고 9,000시간은 뭐 요거는 뭘까요? 예산 아래에 있는 요 8,000시간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요 예산은 기준 조업도에 근거한 예산인 거예요. 요 예산은 요게 기준 조업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기준 조업도. 그래서 요 4,000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누어서, 즉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액 4,000원을 자, 예산의 시간 기준조업도 8,00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0.5원이 나오죠. 요게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죠. 그래서 요 표에서 예정 배부율을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배부는 자, 예정 배부율 0.5. 자, SQ만 알면 되겠죠? SQ는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4시간이고 단기 실제 생산량 2,500개니까 2개 곱하면 SQ죠. 자, 2,500개 분만큼 배부가 될 거다. 곱하기 1개당 4시간. 그래서 은근히 이게 쉬워. 5,000원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그래서 1,000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작으니까 1,000원 유리한 차이다라고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한 회사는 기준조업도로 예산조업도를 사용한다. 예산조업도. 자, 요 표현은 굳이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모든 자료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자, 정답은 1,000원 유리가 되겠어. 3번. 그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요 문제는 딱 보니까 예전에 2003년 정도 됐던 것 같아. 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이거 보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거의 똑같게 나왔어 이거. 이거 왜 지웠지 이거? 자, 주 3일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시간은 제품 단위당 표준 노무시간 5시간이다. SQ 계산할 때 필요하죠. 자, 제품의 실제 생산량은 2120단위. 요 두 개를 곱하면 SQ가 되죠. SQ. 즉 배부할 때 필요한 숫자가 되겠고, 자, 고정 제조 간접과 실제 발생액. 자, 이제 옮겨 적어 봅시다. 2,492만 원. 실제 발생액. 자, 주 3일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되며 기준 조업도는 만 노무 시간이다. 자, 기준 조업도 나와 있고 고정 제조 간접과 예산 차이가 요 예산 차이가
36만 원 유리하다면 자, 조업도 차이 얼마냐 물어봤죠? 야, 추정 문제다 이거. 뭔가 결론이 하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추정해야 되는 거죠. 자, 조업도 차이 알기 위해서는 예산액 알아야 되고 배부액 알아야 되죠. 자, 문제 정보 있는 거. 자, 배부 일부는 있어요. 120단위 곱하기 5시간에서 600시간이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예산액이 필요한데, 자, 기억납니까? SP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SP는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눈다라고 했죠. 기준조업도로.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원가 차이 분석에서 이 가운데 칸은 결국 기준조업도 곱하기 SP하고 똑같죠? SP하고. 자, 요걸 활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SP를 일단 알아야 되겠지. 즉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위에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수정해 봅시다. 요 예산 총액 알고 배부된 금액 총액을 알게 되면 조업도체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산 총액은 자, 실제 발생액과 예산 차이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추정 가능. 유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더 적어요. 오른쪽이 더 커야 되니까 플러스 해줘야 돼. 요 왼쪽의 수치에다가 저기 2,492만 원에다가 플러스 436만 원 하게 되면 2,928만 원이에요. 이거 예산 총액이. 이렇게 예산 총액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2,928만 원을 기준 조업도가 주어져 있죠. 만 노무 시간이죠. 만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자, 시간당 배부율은 2,928원 나온다. 요걸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일단 1번. 그래서 기준 조업도를 이용해서 요거 SP 예정 배부율 찾아준다. 2,928원. 그래서 2,928원 곱하기 2928 곱하기 자, 600시간 또는 120단위 곱하기 5시간 하게 되면 다시 이거 잘못 적었네 여러분들. 실제 생산량이 잘못 봤어. 2120단위죠. 120단위가 아니라 2120단위로 바꿀게요. 자, 2120 곱하기 5시간 하면 SQ고 그다음에 2,928원 예정 배부율 곱하면 3,100,036,800이 나와요. 31036,800. 따라서 일단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되겠고 자, 빼보면 빼기 29280 해줘야 되니까 175만 6,800원 나오네. 175만 6,800원 차이. 왼쪽이 적다. 유리한 차이. 자, 이렇게 예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자, 실제 액과 예산 차이를 가지고 예산 총액을 추정한 다음에 예산 총액을 문제에서 제시된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면 쉽게 우리가 요 배부액 합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업도 차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거는 뭐 감정평가사 실제 그 기출 문제예요.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준원가 계산을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할 만한 건 하세요, 알겠죠? 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추정하거나 응용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 체크해 두시고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법이 와요. 자, 저번 시간에 제조간접원가의 다양한 차이 분석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4, 3, 2, 1분법 있죠. 4분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자, 4분법에 의하여 제조간접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주 3일은 자, 최대 조업도의 70%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여 당해년도의 불리한 예산 차이 및 조업도 차이를 보고하였다. 자, 예산 차이 불리한 조업도 차이인데 자, 예산 차이가 불리했고 자, 조업도 차이가 불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업도 차이 분리. 자, 그런데 요 말이 자, 최대 조업도의 70%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여. 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할 때 그 배부 어떤 기준이 최대 조업도의 70%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실은 그냥 해석하면 그런 오해가 가능해, 이게. 근데 자, 출제자의 의도는
자, 여기서 최대 조업도의 70%를 기준으로 요 말은 요 출제자 의도는 기준 조업도가 최대 조업도의 70%였다는 뜻. 자, 기준 조업도를 의미한다는 거. 기준 조업도가 나의 최대 조업도의 70%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조업도가 70%로 산정이 됐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계산했다라는 뜻. 자, 기준 조업도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기준 조업도가 70%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불리한 예산 차이 및 조업도 차이를 보고했다. 만약 최대 조업도의 90%를 기준으로 배부하면, 자, 최대 조업도의 90%를 기준으로, 즉 기준 조업도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기준 조업도를 의미하니까. 자, 예산 및 조업도 차이의 불리한 차이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자, 참고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실제액 일정합니다. 기준 조업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예산액도 일정해요. 예산 총액 일정해. 기준 조업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예산 총액이 비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단 이거죠. 자, 기억나시죠? 고정제조 간접원가 SP는 예정 배부율은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계산하죠. 자, 이 분자의 예산은 일정한데 요거는 일정한 금액인데, 자, 기준 조업도가 최대 조업도 70%에서 90%로 오르니까 이게 증가했다는 거잖아. 기준 조업도가 증가하니까.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감소하겠지. 이게 이 단가가 달라지는 거지 이 총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게 감소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배부는 SQ 곱하기 SP인데 SQ 표준 조업도는 언급이 없으니까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아까 요 표현이 약간 좀 문제긴 해. 이게 꼭 표준 조업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면 답이 없어 이게.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기준 조업도를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일정 곱하기, 자, SP가 달라지는 거죠. SP가 감소하죠. 이게 줄어들어. 이게 감소해. 그러면 요 합은 어떠해요? 일정한 수치 곱하기 감소한 거니까 전체가 줄겠죠. 자, 그러면 불리한 차이였으니까 먼저 조업도 차이는 왼쪽이 더 크다는 거야. 불리한 차이니까. 근데 요거는 어쨌든 왼쪽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금액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 불리한 차이가 더 증가했겠죠. 불리한 차이는 증가하고 예산 차이는 양쪽 다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았겠죠. 불변이 되는 거죠. 불변. 그래서 불변 증가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기준 조업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예산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예산 총액은 항상 총액이 일정한 값이고 기준 조업도가 달라짐에 따라 예정 배부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배부액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취지의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았겠어요. 예를 들어 주 3일은 기준 조업도로 최대 조업도의 70%를 사용하여 원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의 예산 차이 및 조업도 차이가 불리하게 보고됐다. 만약 기준 조업도로 최대 조업도의 90%를 사용한다면 자, 예산 및 조업도의 불리한 차이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응용 문제다. 근데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던 이 원가 차이 분석 틀을 다 이용해서 설명했다는 거. 자, 응용 문제. 응용 문제는 웬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해서 풀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29번은 이 정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봅시다. 주 3일은 5,000개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 원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뭘 물어본가 봐볼까요? 자, 사분법을 이용해서 차이 분석한 것 좀 틀린 거.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가 소비 차이, 능률 차이, 고정 제조 간접가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자, 사분법 문제래요. 자, 여기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나왔으니까 아래에서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표시해 볼게요. 자, AQ 곱하기 AP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VOH. 그다음에 SQ 곱하기 SP가 표준 원가 배부에 가운데는 수량은 앞에 거 AQ. 자, 가격은 뒤에 거 표준 배부율 곱하면 되겠죠. 자, 문제만 해석하면 되겠다 이거.
자, 봅시다. 자,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제조 간접 원가. 근데 요거 정확하게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라고 해야 돼. 예산. 제조 간접 원가 예산식이죠. 자, 교과서 표현 봐 볼게요. 교과서도 교과서 자체가 약간 미스가 나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란 말이야. 자,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 맞는 말이에요. 예산. 예산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출 문제에서 예산이란 말을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안 써줘도 또 실은 문제가 안 돼. 딱 봐도 이거 예산 같아. 시간당 100원.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시간당 100원씩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 해석을 해봅시다.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합이죠. 그래서 자, 여기 100만 원은 총액이 일정한 값이죠. 이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말하고. 자, 여기 시간당 100원이니까 요 100원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말하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원가니까 단가가 일정하단 말이야. 고정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고정 원가니까 총액이 일정하고 여기서 100원이 뭘까요? 단가가 일정한. 요게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이죠. SP죠. SP. 표준 배부율. 즉 SP가 되는 거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자, 이렇게 정보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찾은 거 적어 보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100만 원, 총액 100만 원.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은 시간당 100원. 이렇게 정보를 잘 해석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품 한 개당 표준 시간 5시간. 요거하고 맨 마지막 실제 생산량 10,000개. 요 두 개가 곱해져서 SQ가 되겠죠. 자, 배부는 변동이든 고정이든 다 똑같은 SQ만큼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5시간 분만큼 배부. 여기도 10,000개 곱하기 5시간 분만큼 배부. 그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 근데 그중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50만 원이라는 거니까 이게 150만 원. 700만 원에서 100이 아니라 7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55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4분법 문제이지 3분법, 2분법, 1분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 시간 AQ죠. AQ. 자, 51,000시간. AQ 51,000시간. 자, 이렇게 다 줬어요. 한 가지만 안 줬어.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차이 분석하면 되겠다. 자, 예정 배부율.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FOH 예정 배부율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해산 100만 원을 기준 조업도로 나눈 거죠. 자, 기준 조업도 봅시다. 자,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데 몇 개를 기준으로? 5,000개를 기준으로. 요게 기준 조업도죠. 자, 요 기준 조업도가 생산량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시간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시간은 한 개당 표준 시간이 5시간이니까 표준 시간을 곱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000개를 표준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으로 바꾸면 곱하기 5시간 하니까 25,000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25,000시간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시간당 40원이죠.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40원. 그래서 40원 찾아주면 되겠어.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거? 자, 200원이니까 이거 200만 원이고. 자, 요거는 510만 원이고. 이거는 500만 원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보자. 요거 일단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변동 제조 간접과 소비 차이 요거죠. 소비 차이는 40만 원. 왼쪽이 더 크니까 분리죠, 분리. 이거 틀렸고. 답은 1번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요 변동 제조 간접과 소비 차이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어.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변동 제조 간접과 실제 발생액은 700에서 150배니까 550이라는 거 쉽게 찾죠. 그러니까 또 실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AQ 곱하기 표준 배부율 100원 하면 5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50과 510만 원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왼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유리한 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벌써 틀려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약간 야매스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실전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만 한두 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3번의 능률 차이는 요 차이죠. 능률 차이는 10만 원만큼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 맞고, 그다음에 고정제조 간접과 예산 차이죠. 이게 자 50만 원만큼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 맞고, 그다음에 요게 조업도 차이죠. 자 100만 원만큼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 맞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앞에 문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 해석할 때 요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자 변동제조 간접원가 예산인데 요 100원이 변동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 요것만 해석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계산 문제 31번이죠. 자 요거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저번 시간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패스해도 된다라고 언급했던 제조 간접원가의 다양한 차이 분석 문제 같아요. 자 다음은 제조 간접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3분법에 의하여, 자 3분법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실전에서 시간 없으면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에 의하여 제조 간접원가 차이를 분석할 때 소비 차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3분법 기억납니까? 3분법의 소비 차이는 자 이거죠. 4분법 그림으로 잠깐만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자 색깔 끄고, 자 4분법은 이건 4분법이야.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구분하여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조업도 차이는 없어요.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조업도 차이가 없어요.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이거 예산 차이인데 다른 말로 이거 소비 차이라고도 한다 언급했고, 대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없어요. 능률 차이가. 왜 없냐? 능률적으로 작업한다라고 해서 총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능률적으로 작업한다 해서 감가상각비 총액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업도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3분법은 자 실무적으로 변동과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실제 발생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을 거다. 그래서 합쳐서 차이 분석하자.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총액하고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위아래 이렇게 더하면 되겠어. 변동 제조 간접과 소비 차이와 고정 제조 간접과 예산 차이를 합쳐서 소비 차이를 하고, 자 변동 제조 간접과 능률 차이가 3분법의 제조 간접과 능률 차이, 그다음에 4분법의 고정 제조 간접과 조업도 차이가 3분법의 제조 간접과 조업도 차이. 즉 3분법의 능률 차이와 조업도 차이는 4분법의 능률 차이와 조업도 차이랑 금액 방향 똑같습니다. 요 소비 차이만 달라지겠죠. 두 개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차이 물어봤으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구해도 돼. 그냥 4분법의 변동 소비 차이, 고정 제조 간접 예산 차이 구해서 두 개 더해도 되고, 또는 제가 알려준 방법. 자, 3, 2, 1분법 문제는 자, 4칸을 끄어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했죠. 4칸을. 그래서 이거는 실제 원가를 적어 보자라는 거고, 요거는 실제 투입량 기준. 자, 실제 투입량 기준 어떤 예상 금액 이 되고 있고, 요거는 실제 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어떤 예상 금액이 되겠고, 요거는 표준 원가 배부액이 되죠. 근데 그냥 재경관에서 시험에서는 이쪽은 그냥 한번 들어만 보는 거로 만족하세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 변동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자 소비 차이 물어봤으니까 실제 원가의 합하고, 자 실제 투입량 기준 변동에서의 합, 요 차이가 소비 차이죠. 소비 차이.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의 합은 능률 차이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칸의 합은 조업도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 차이 물어봤으니까 요 두 칸만 구하도록 할게요. 그냥 연습 차원에서 그냥 숫자는 다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 15만 5천 원이 요 각각은 몰라요. 그러니까 4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합은 알아요. 15만 5천 원 이런 뜻이고,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8만 원이 바로 이거죠.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예산이 어떤 조업도, 근거 조업도,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예산 총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총액이 일정합니다. 고정원가니까. 그래서 양쪽 다 항상 같은 금액이 되죠. 8만 원. 그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시간 8,000시간이 자 실제 투입량 AQ 곱하기 SP죠. 그래서 8,000시간 곱하기 SP가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SP죠. 실제 산출량 시간으로 표현한
곱하기 SP. 표준 원가도 똑같아요. 7,500시간 곱하기 SP. 자, 배부액도 7,500시간 분만큼 배부가 이루어져요. 자, 각각의 칸은 이러합니다.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과 표준 배부율 SP 10원. 다 10원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시간당 고정 제조 간접과 예정 배부율. 자, 8원이라는 뜻이야. 예정 배부율 시간당. 그래서 이 모든 칸에 대한 수치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소비 차이 물어봤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지. 요거 8만 원이죠. 뭐 16만 원이고 5천 원 차이가 날 거고 왼쪽이 작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요 정도 문제까지 이해해서 재경관리사 공부하실 때는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 요 세무사랑 회계사 쪽에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은 5천 원 유리 3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위아래 계산 더하면 되겠죠. 위아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요거 일단 지우고. 자, 이분법은 이제 서술형이 나왔었어. 다음 중 이분법에 의한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기억나죠? 아, 이거 지워버렸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이거 4분법이에요. 이 아래 3분법, 이 아래 2분법 표시해보자. 자, 요 그림만 머릿속에 일단 넣어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 서술형 문제가. 자, 변동과 4분법은 고정제조 간접원가로 구분해서 각각의 소비 차이, 능률 차이, 이건 없고 예산 차이, 능률 차이는 없고 조업도 차이 이렇게 뽑죠. 3분법은 제조 간접원가 합쳐서 2분법도 합쳐서. 자, 3분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그냥 소비 예산 차이가 더해서 소비 차이가 되고 능률 차이가 그대로 능률 차이가 되고 조업도 차이가 그대로 조업도 차이가 되죠. 뭐 2분법은 자, 이 중에 원가 통제 목적이 없는 차이가 한 가지 있죠. 조업도 차이죠. 그래서 3분법의 조업도 차이, 2분법의 조업도 차이 똑같고 단 원가 통제 목적이 있는 이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합쳐서 2분법에서는 제조 간접원가 예산 차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에 관한 서술형 문제예요. 자, 2분법에 의한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요 예산 차이에는 2분법 예산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만이 포함되고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만이 포함되고. 자, 그런가요? 아니죠. 이미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차이가 3분법의 소비 차이에 들어가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도 포함되잖아요, 일부. 자,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만 포함된다.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만 포함되는 게 맞아. 근데 요 앞부분이 틀렸단 말이지. 요 앞부분이.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2분법의 예산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 요 전체와 소비 능률 차이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분 예산 차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 파란색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2분법의 조업도 차이에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에 관한 문제 같아. 자, 2번 따라서 이건 틀렸고 예산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가 포함되며 조업도 차이에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만이 포함된다. 바로 이것만 포함된다. 이게 맞네. 2번이 맞네. 3번 예산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전부 포함되죠. 그다음에 조업도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 없어요. 이거 일부 아니야 이거.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에 4번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는 모두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가 포함된다. 땡. 조업도 차이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가 포함되지 않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틀렸고 2번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쪽 설명할 때 요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줬던 걸 머릿속에 띄워서 읽어보면 2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31번, 32번, 그 다음 33번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도 않고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해도 괜찮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번 문제 봅시다. 원가 차이 조정에 관한 문제죠. 이제 맨 마지막에 배웠던 항목이죠.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의 처리 방법인, 자, 정확히 말하면 조정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 자, 비배분법 매출원가에만 배분하는 매출원가 조정법과 매출원가에만 조정하는 매출원가 조정법과 기타 손익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례배분법 중에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이 있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매출원가 조정법을 쓴다는 것은, 자, 모든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 조정하죠. 매출원가에 가산 조정. 매출원가에만 가산시키고, 자, 모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만 차감해 주죠. 자, 이런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단기 손익이 크게 나타난다. 이건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불리한 차이냐 유리한 차이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꼭 항상 큰 게 아니라, 자, 매출원가 조정법을 쓰면 예를 들어서 불리한 차이라면 모든 불리한 차이가 100원 불리했다면 모든 원가 차이가 전액 매출원가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이 줄게 될 거야, 차이 조정 후에는. 근데 비례배분법은, 자,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비례 배분하니까 요 100원 불리한 차이 중에 일부만, 예를 들어서 50원만 매출원가에 비례 배분된다면 매출원가가 50원만큼만 증가하지 않아요. 50원만큼만 증가해. 100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원만 증가하니까, 자, 100원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덜 증가하죠. 비례배분법은.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원가가 덜 커졌으니까 이익이 커진단 말이지. 그래서 불리한 차이인 경우에는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한 경우보다, 자,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전체 100원 불리한 차이 중에서, 자, 매출원가 조정법과 비례배분법이야. 매출원가 조정법은 다 매출원가에 조정하니까 매출원가가 플러스 100원이 조정 후에는 가산이 되니까 플러스 100원이 된다는 뜻이지. 자, 비례배분법은 매출원가와 나머지 재고자산의 비례배분에, 그래서 매출원가에 예를 들어서 50원만 비례배분하고 재고자산에 50원이 가산된다면 매출원가가 50원밖에 안 늘어나죠. 이쪽은 100원이 늘어나고 이쪽은 50원밖에 안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게 되잖아. 매출원가가 더 적게 되잖아. 적다는 것은 이익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익이 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차이는 비례배분법이 단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X죠, X. 요거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는 또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2번,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매출원가 조정법.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거나 또 차감하거나 가감하여 차이를 조정한다. 맞고. 자,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자, 모든 원가 차이가 다 매출원가에 조정되니까 재고자산은, 즉 제공품과 제품 계정은 항상 뭐로 남아 있겠어요? 한번 표준원가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가 차이를 제공품과 제품에는 조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출원가 조정법을 써서 원가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제공품과 제품 계정은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자, 이쪽 원가 차이 조정은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확인했죠. 여기까지 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표준 원가 계산에 관한 걸 쭉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기 죽지 마세요. 즉 표준 원가 계산이 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원가 차이 분석 틀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그닥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회독 할 때만 좀 고생하자. 2회독 때는 훨씬 더 쉬워질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이해해서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자. 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원가 계산은 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